안녕하세요. 도로모험가 도모입니다. 초보 운전자분들을 위해서 유튜브를 시작한 지 약 한 달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가 초보 운전자분들을 위해서 초보의 정석이라는 큰 타이틀과 좌측 차선과 좌측 차폭감을 이용해서 주행하는 방법에 대해 제시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그런데 보다 보니까 조금 이해가 어려우셨을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어서 전체적으로 리뷰를 한번 해드리고, 그리고 정확하게 좌측 차선과 좌측 착폭감을 어떻게 응용을 하는지 부연 설명을 좀 해드릴까 해서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네, 우선 보시면 제 유튜브의 메인 화면이죠. 여기에 좌측 차선과 좌측 차폭감이라는 주제의 재생 목록이 있는데요. 여기서 가장 첫 번째로 보셔야 되는 거는 이제 좌측부터 이렇게 넘어가겠죠. 근데 시트 포지션 맞추기가 가장 첫 번째가 될 겁니다. 한번 볼까요? 자, 편의상 제가 소리는 꺼 두었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룸미러하고 사이드미러 편에서 잠깐만 체크하고 가겠습니다. 자, 이 화면에서 제시하는 게 뭐죠? 뒷문이 보여야 된다는 거. 이 뒷면이 보여야지만 이 어떤 차선이나 혹은 어떤 장애물을 지나거나 아니면 후에 후진 주차나 평행 주차를 할 때에도 이 사이드 미러를 활용해서 내 차가 지금 어디를 진행하고 있는지를 체크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설정을 하실 때에는 꼭 어느 정도는 비슷하게 따라 해주셔야 제가 제시해드리는 방법에 대해서 이해가 수월해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저는 도로를 약 3분의 2 정도를 할애를 했는데요. 이건 사람마다 다릅니다. 어떤 분들은 반절만 해도 된다. 어떤 분들은 뭐 더 위에가 보여야 된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제가 밑을 보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이 차선을 확인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나중에 주차할 때는 여기 문 밑에 있는 뒷바퀴가 보여야 됩니다. 물론 뒷바퀴가 보이진 않죠. 하지만 이쯤에 뒷바퀴가 있을 것이다라는 걸 보고 그 다음에 주차를 하는 것과 이게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주차를 하는 것은 정말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요즘 차들 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후진할 때 사이드 미러가 갑자기 밑을 향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기존에 이 뒷면을 보면서 주차를 하셨던 분들을 위해서 만든 하나의 기능입니다. 밑에 차선이 보이질 않으니까 내려주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애초에 처음부터 어느 정도 도로가 보인 상태에서 주행을 한다. 그리고 달리면서 위에 있는 정보보다는 밑에 있는 정보가 더 활용도가 높다. 위에는 뭐 없죠. 건물들을 지나가고 나서 보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뭐 하늘에 비행기가 날아다니는지 보진 않습니다. 그렇다고 뭐 지나온 신호에 대해서 저게 빨간불이었는지 이런 걸 보진 않아요. 하지만 우리는 도로 상황을 보기 위해서, 그리고 이 차선을 체크하거나 아니면 어떤 장애물을 빠져나갈 때까지 보기 위해서 이 사이드 미러를 본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 사이드 미러 세팅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걸 알려드리고 싶고요. 자, 두 번째는 이제 본격적으로 차선 유지를 언급을 하는데요. 자, 여기서는 쭉 넘겨볼게요. 이 앞에 내용은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왜 좌측 차선을 제시를 했는지에 대한 이유인데요. 중요한 건 이제 차로를 유지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죠. 이거는 좀 말씀을 드리고 넘어갈게요. 차로 유지의 방법. 자, 첫 번째는 감으로 하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기준을 갖고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감으로 한다는 건 뭐냐면 주로 하는 얘기가 뭐죠? 느낌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오른쪽 다리가 도로 중앙을 지나간다는 느낌으로 하세요. 아니면 운전석이 왼쪽에 있으니까 왼쪽으로 약간 왔다는 느낌으로 하세요라고 말을 하는데, 자, 초보자분들께 한번 여쭤볼게요. 그 느낌이 어느 정도일까요? 제가 실제로 많은 교육생분들을 배출하면서 자, 이런 느낌으로 하시면 됩니다 라고 했을 때 이해하실 수 있는 분은 아무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이 느낌이 맞는지도 모르겠고요. 그리고 그 느낌은 매번 달라집니다. 차가 바뀌어도 달라질 거고요. 그 다음에 도로가 바뀌어도 달라질 거고요. 그렇죠?
그래서 감을 하는 방법, 느낌적으로 하는 방법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굉장히 어떻게 보면 쉽게 빠르게 배울 수도 있지만 한계에 부딪힌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좌측 차선이라는 기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좌측 차선을 내가 어느 기준에 놓고 정확하게만 유지한다면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그 좌측 차선과 내 차와의 간격이 차가 바뀌어도 다시 한번 내가 그 방법을 떠올리고 기준을 잡는다면 어디서 어느 주행을 하더라도 그 기준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말하는 건 뭐냐면은 경력자 분들도 우측보다는 좌측을 많이 활용한다 라는 걸 말씀드렸는데 금방 말씀드렸던 부분들 있죠? 물론 느낌적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 정말 좌측 차선을 정확하게 다루시는 분들은 기준을 가지고 운전하시기 때문에 변함이 없다라는 거를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대형 면허를 따신 분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뭐 그런 것까지 설명할 필요는 없죠. 그래서 우리 초보 운전자분들께 제가 좌측 차선을 제시하는 이유는 느낌으로 배우는 것보다는 정확한 기준을 제시를 해드려야 그래야 나중에 그걸 응용하면서 다른 어떤 상황에서 주행하실 때 매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입니다. 자, 좌측 차선을 찾는 방법. 이 부분이 제가 조금 설명이 아쉬웠는데 여기서 부연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여기서 우선 이게 지금 좌측 사이드 미러죠. 제가 지금 좌측면을 보고 있는 겁니다. 이때 차선과 내 차의 뒷면의 간격을 한번 보는 거죠. 지금 이 정도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우측의 경우도 이 정도 있구나 보여요. 그때 우리는 왼쪽으로 치우쳤는지 오른쪽으로 치우쳤는지를 사이드 미러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차선을 찾는 게 아니죠. 차가 중앙에 정렬이 되었는가를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이건 차선을 찾은 게 아니에요, 지금. 그렇게 해서 내가 차를 중앙으로 정렬을 했을 때 이 좌측 차선이 내가 앞유리를 봤을 때 어디를 지나가냐 이거죠. 만나는 부분. 밑에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위에가 아닙니다. 밑에. 근데 이게 지금 이 화면이 제가 찍은 화면이라 이게 와닿지 않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도로 연수를 그 구독자분 중에 한 분을 도로 연수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컨텐츠에 이 화면이 있어요. 지금 이게 아직 업로드하기 전인데 여기서 한번 보여드리는 게 뭐냐면 잘 보세요. 지금 이게 그 교육생 수혜님께서 운전석에 앉았을 때 보이는 차선의 위치입니다. 위치. 지금 이렇게 차선 보이나요? 이게 지금 내 차와 만나면서 왼쪽 모서리에 만나고 있어요. 이게 사람마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이 차선이 약간 위쪽을 지나갈 수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더 앞쪽으로 올 수도 있어요. 또 차종마다 다르고 차의 높이에 따라 다르고요. 버스도 다르고 트럭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하지만 내가 앞서서 말씀드린 차를 중앙으로 정렬을 해서 내가 온전하게 가운데로 주행한다는 것을 파악하고 나서 그때 이 차선이 어디로 지나가는지 한 번만 눈도장을 찍어 놓으면 이제부터 이건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물론 이 도로의 폭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 있겠죠. 그쵸? 왼쪽은 변하지 않지만 오른쪽은 넓어질 수도 있고 더 좁아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왼쪽 좌측 차선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이 모서리만 정확하게 지킬 줄만 알면.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지금 영상을 보면 자, 지금 좌측 차선을 계속 유지하고 계시죠?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차가 정확하게 가운데를 유지하면서 다르게 말하면 좌측과의 간격을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달리는 게 되는 거예요. 자, 이때 주의하셔야 될 거. 이거는 제가 너무 이 영상에서 쉽게 그냥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고 갔는데요. 자, 우선은 외우시면 됩니다. 여기 외우시면 돼요. 그냥 이게 모서리냐 아니 모서리보다 조금 위냐 좀 뭐 가운데로 오느냐 이거 그냥 한번 눈도장 찍으면 되는데 여기에 굳이 뭐 스티커를 붙인다든지 뭐 액세서리를 붙인다든지 해서 시선이 자꾸 뺏기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한번 그런 걸 설치를 하게 되면 계속 거기로 눈이 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시선이 자꾸 그쪽으로 뺏깁니다.
그래서 그냥 한번 외우고 눈도장만 찍으면 되는데 굳이 뭔가를 설치를 해서 계속 거기에 시선이 뺏기게끔 만들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설치하셔도 됩니다. 되는데 이왕이면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거죠. 실제로 지금 이 교육생 수희님께서 이 좌측 차선을 보는 거를 해보니 시선이 자꾸 앞으로 떨어져서 시선이 자꾸 떨어져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게 맞는 겁니다. 이게 초보 운전자분들에게 어떤 공식이나 방법을 제시를 해드리면 거기에 집중을 할 수밖에 없어요. 맞는 겁니다. 집중하셔야겠죠, 당연히. 잘 하려면. 그러나 이 좌측 차선을 외우고 따라가는 거는 절대 시선이 머무르면 안 됩니다. 당연히 전방을 주시하고 그 다음에 힐끔힐끔 보면서 맞추시면 되는 거예요. 그걸 이 영상에서는 언급을 합니다. 자, 보시면 강박으로 맞추지 않기, 그러면서 전방 주시를 하면서 힐끔힐끔 쳐다본다라는 느낌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한번 볼까요? 자, 슬쩍 봤죠, 지금? 그러니까 이걸 너무 딱 맞추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방법을 이해하고 나시면 이렇게 내 차의 좌측 차선이 어디로 지나가는지 이거를 찾게 되시면 안 봐도 보이실 거예요. 그리고 크게 벗어나지 않도록 자기도 모르게 맞추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전방 주시를 하면서 혹시라도 안 맞았을까 확인하실 때는 힐끔 쳐다보는 정도로만 하셔야 된다는 걸 이 영상에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꼭 명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사이드 미러를 틈틈이 보면서 내가 차선과 차선 사이에, 그러니까 차로에 어떻게 주행하고 있는지를 틈틈이 보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절대 사이드 미러에 시선이 머무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잘 주행하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혹시 위험하게 주행하고 있지는 않은가를 확인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습관이 되셔야 차선이 없을 때에도 거길 보면서 혹시라도 낭떠러지나 절벽이나 어떤 장애물들을 내가 부딪히거나 사고가 당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사이드 미러를 보면서 이 후미가 정확하게 빠져나왔는지를 확인을 안 하시는 버릇이 생기면 그런 데서 사고가 납니다. 그래서 주행 중에도 틈틈이 사이드 미러를 보면서 내 뒷부분이 차선을 온전하게 지키면서 주행을 하고 있는지, 차선이 없고 장애물이 있을 때에는 그 장애물을 내가 잘 피하면서 주행을 하고 있는지를 사이드 미러로 확인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걸 이제 뒤에서 다룰 건데 이 부연 설명 없이 바로 그 영상들을 보시게 되면 이해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차선 유지편 보고요. 그 다음이 바로 차선이 없는 도로를 주행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결론은 그겁니다. 가상의 선을 긋고 그 다음에 나의 어떤 기준에 맞춰서 그 선을 보면서 달리면 된다 이겁니다. 지금 이 화면으로 보면 이해가 안 되실 수 있으니까 또 우리 수인님의 영상을 볼게요. 자, 지금은 여기 선이 보이죠? 근데 이 선이 없어져도 우리는 마치 여기를 하나의 기준점이라 생각하고 어느 도로를 어떻게 달리던 간에 여기를 기준으로 달린다라고 하면 아무렇지 않게 지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 내가 만약에 좀 더 차선과 멀어지고 싶어요. 그러면은 차선이 없지만 지금 여기에 가상의 라인을 긋고 조금 오른쪽으로 오면 되겠죠? 매우 간단한 원리입니다. 이 좌측 차선을 기준으로 다녔던 그 방법대로 하신다면은 내가 원하는 만큼 뛸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골목이나 아니면 이렇게 차선이 없어서 위험한 경우에 내가 원하는 만큼 조절이 가능하다는 게 이 좌측 차선의 포인트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지금 뭐 추가로 더 언급하는 거는 이제 좀 여유를 좀 긋자, 여유를 좀 두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런 건 이제 안전을 위해서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사이드 미러를 중요시 여깁니다. 왜냐? 지나가면서도 예를 들어서 여기가 낭떠러지였어요. 근데 내가 지나는 가상의 선을 그리면서 간단 말이죠. 근데 맞는 것 같은데도 불안할 수 있어요. 내가 정말 잘 가고 있는가? 그때는 사이드 미러를 보면 내가 차로 어디에 있는지가 보인다는 거죠. 맞나요?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저는 지금 왼쪽에도 공간이 있고요.
오른쪽에도 공간이 있네요. 하지만 우리가 물론 좌측 차선을 보고 가도 전혀 문제는 없지만 이렇게만 보고 간다고 했을 때는 불안할 수가 있죠. 내가 정말 잘 맞추고 있나? 아, 도모님이 좌측 차선 맞추면 된다 그랬어. 라고는 하지만 정확하게 내가 잘 가고 있는지를 피드백하기 위해서는 꼭 사이드 미러를 보셔야 된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이드 미러를 보면서 내가 정말로 잘 주행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자. 물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절대 이곳에 시선이 머무르면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좌측 차선이 지나가는 요 밑에 구간을 시선을 고정시키라는 얘기가 절대 아니에요. 이 앞에서 차가 튀어나올 수도 있고요. 오토바이가 튀어나올 수도 있고요. 킥보드가 튀어나올 수도 있고요. 어떤 상황이 생길지 몰라요. 중요한 거는 힐끔힐끔 쳐다본다. 그래서 이 영상에서 가장 마지막에 또 한 번 언급하는 게 뭐냐면은 주행 속도를 얘기합니다. 초보 운전자분들은 당연히 느릴 수밖에 없어요. 보는 게 느릴 수밖에 없습니다. 아직 숙달이 되지 않은데 어떻게 빠르게 하겠어요. 그래서 내가 보는 속도가 느리면 주행을 천천히 하자. 그리고 그게 점점 익숙해지고 빨라지면 그때는 자연스럽게 빠르게 갈 거다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자, 차선이 없는 곳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응용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좌회전 차선 맞추기. 제가 다음 주에 이제 좌회전에 관한 콘텐츠가 한번 더 올라가는데요. 그때도 이 내용을 알고 계시면 너무나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좌측 차선이 기준이 되기 때문이에요. 자, 여기서도 요점만 알려드릴게요. 자, 처음에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양쪽으로 좌회전 차로가 그려져 있는 경우가 있죠. 차선이 그려져 있는 경우도 있지만 이거는 뭐냐면 여기는 1차로고요. 이 오른쪽 거는 2차로가 좌회전을 하기 때문에 그 차 보라고 만든 겁니다. 제가 오른쪽을 체크하라는 게 아니라 이거는 제가 1차로였고요. 2차로에 있는 차가 이 차선을 보고 가라는 거예요. 이 유도선을.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1차로가 좌회전이다. 2차로가 없다는 도로는 이거 하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 양쪽을 뭐 다 맞추겠다고 욕심부리시면은 이도저도 안 된다는 거예요. 초보 운전자들은. 왜? 하나 맞추기도 힘들거든요. 근데 심지어 회전도 해야 돼요.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래서 물론 이렇게 그려져 있는 경우가 있지만 우리는 쉽게 생각하자. 차선이 좌측에 있는 차선, 그러니까 유도선이죠. 내 편하게 차선이라고 말할게요. 이 좌측 차선을 기준으로만 달린다면 이 그림처럼 엄한 데에 튕겨 나가서 엄한 데 가서 서 있을 필요가 없다. 지금 이 상황에서 제가 하나만 언급할게요. 여기서 어떤 게 위험한지 혹시 예측되시나요? 딱 나오셔야 돼요. 여기서 우회전하는 차가 부딪힐 수 있는 겁니다. 이 우회전하는 차는 2차로로 갈 생각으로 조심스럽게 들어왔는데 내가 갑자기 1차로가 아니라 2차로도 아니죠, 지금. 1.5차로로 들어갔습니다. 이런 경우 사고가 나는 거겠죠? 이게 제가 의도해서 사고 내는 게 아니죠. 그냥 차선을 못 지켜서 나는 정말 기본적인 실수인 겁니다. 근데 이때 만약에 이 좌측 차선을 내가 기준을 두고 주행하는 걸 모른다면 뭐 아까 말씀드렸던 운전자가 왼쪽에 있다는 느낌으로 간다. 애매하죠. 느낌으로 가는 거니까. 가운데로 간다. 여기 지금 가운데 선 그릴 수 있을까요? 그러면서 제시하는 방법이 뭐가 있죠? 차선을 먹고 가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차선을 넘어가서 주행하는 게 정상적인 주행인가요? 아니면 내 차선을 유지하는 게 맞는 주행인가요? 이건 다음 주 컨텐츠에 있는데 내가 의도해서 피하는 것과 습관처럼 차선을 넘어가는 건 다른 개념이라고 봅니다. 이게 사실 좌회전 방법에선 끝났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어떤 상황들을 얘기해 주는 거죠. 그래서 1차로는 1차로, 2차로는 2차로로 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직진 차로에서 갑자기 내 차로로 끼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 초보자분들께서 좌측 차선을 보면서 좌회전하는 방법이 어떻게 되냐라고 했을 때 이 선만 보고 가도 충분하다. 근데 분명히 처음엔 잘 안 되실 거예요. 왜? 속도도 잘 모르겠고 핸들도 잘 안 따라가지고 차선 맞추는 것도 어려워요. 원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조바심 내지 마시고요. 거기서 오히려 뒷차한테 쫓기듯 가시게 되면 사고가 납니다. 초보 때는 느린 거 당연한 거예요. 아시겠죠? 다만 가다가 방법을 몰라서 어쩔 줄 몰라서 중간에 서시면 문제가 됩니다. 그죠?
그리고 차선을 왔다 갔다 하면서 다른 차들까지 불안하게 만들면 안 되시는 거예요. 정확하게 내가 내 차선을 지키면서 진행을 하되 속도가 조금 느릴 수는 있다 이겁니다. 하지만 그거를 올바르게 진행하는 방법을 아예 모르고 거기서 방황을 하거나 다른 차로로 넘어간다는 건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때는 뒤에서 엄청나게 욕을 할 수 있어요. 그걸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화면에 보시면 내가 왼쪽 차선을 정확하게 봤고 내가 그 왼쪽 차선을 유지를 했다면 그 차선만 지금 보시면 유지하면서 가고 있죠? 지금 액션캠 위치 때문에 지금 가운데로 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운전자 입장에서는 지금 좌측에 맞추고 가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잘 가고 있으면 내가 잘하고 있는 게 맞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좌회전도 이 정도로 끝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골목길 주행 요령인데 이 골목길 주행 요령을 보려고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부연 설명이 없으면 이렇게 차선을 보는 설명이 없으면 그냥 골목길만 배우고 싶었는데 헷갈리실 수도 있고 아예 모르고 계실 수도 있겠다 싶어서 이 영상을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이제는 이해되실까요? 제가 이 선을 그어놓은 게 어떤 의미인지. 자, 마찬가지죠. 지금 이렇게 가고 계신 거예요. 근데 다만 가상의 선을 여기 옆에 그어놨는데 조금 더 띄어둔 겁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좌측 사이드 미러와 우측 사이드 미러를 보면서, 그러니까 이건 진행하는 동안이죠. 진입하기 전에는 최대한 좌측으로 붙어서 진입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좌측 우측 사이드 미러를 잠깐 보면서 내가 골목 어디를 지나가고 있는지를 꼭 확인하시라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왜냐면 이거 안 보고 그냥 가다가 뒤에 다 긁고 지나가시거든요. 이해되셨나요? 자, 여기까지 좌측 차선에 대한 얘기와 좌측 차 폭감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앞으로도 계속 말씀드릴 겁니다. 왜냐하면 이거 하나만 잘하셔도 웬만한 주행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뭐 공식을 달달달 외우실 필요가 없어요. 이게 뭐 정답이라고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교육 콘텐츠들이 이 좌측 차선에 연결되어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정답이라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제 영상을 앞으로도 뭔가 초보 운전자 입장에서 배우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보신다면 꼭 이 부분을 이해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뭐 다른 방법들, 뭐 운전석이 뭐 왼쪽에 있든 오른다리로 운전을 하시든 그거는 이제 마음대로 하셔도 되지만 제 영상을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꼭 이 부분을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지금 좌측 차선에 대한 이야기들을 했는데 혹시 도움이 되셨을까요? 그리고 만약에 이 영상으로도 이해가 잘 안 되신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설명을 좀 더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준비하고 있는 콘텐츠들은 뭐냐면 지금 이 상황에서 우측 차선과 우측 차폭감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해드릴 겁니다. 같은 방법으로 배우실 거예요. 이미 아실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그리고 그 관련된 팁 저만 아는 게 아니에요. 이미 많은 선배 유튜버 강사님들께서 다 제시했던 부분인데 다만 저는 순서를 갖고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측에 관련된 것도 알려드릴 거고 우회전에 대해서도 알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미리 이 부분을 예습을 하시고 보시면 아주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